안녕하십니까? 저는 제도 설명을 해드릴 전력거래소 신시장개발팀 박진범 차장입니다. 금일 설명드릴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 예측 재고 정산금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자료의 내용, 특히 수치는 확정된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인 것을 양지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예측 재고 정산금 지급안에 대한 검토 배경, 관련 연구 용역 결과, 현재까지의 제도안, 그리고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예측 재고 정산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 발전원 발전량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계통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을 고려시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과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전량 예측이 매우 중요하고 예측을 위한 계량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 실제로 필요한 1시간 이하 주기의 계량은 되지를 않고 단순히 적산 계량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계량 불가 자원의 전력시장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측 재고 정산금 제도를 통해 계량이 되지 않고 있는 시장 외 자원을 시장으로 유인하고 중개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예측 등의 역할을 부여하여 계통에는 재생에너지 예측 정확도 제고로 인한 운영 최적화의 편익을, 그리고 중개사업자에게는 정확한 예측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적 효과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배경 하에서 중개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을 산출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 용역 내용 및 결과를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고 예측이 무척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전체 발전량 중 아주 미미한 정도의 비중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미미했지만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그 영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예상과 크게 다를 경우 계통 운영에 있어 상당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 정확도 제고를 통한 계통 운영상 편익은 예측이 미흡할 시에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 절감분을 바탕으로 산출할 수 있고 추가적 비용 절감분을 구하기 위해 예측 오차가 존재하는 경우의 발전 비용과 예측 오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발전 비용을 각각 산출하여 비교하는 모의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현 중개사업 자원 대부분이 태양광이므로 태양광에 한정하여 모의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는 거래일 하루 전에 예측 수요와 입찰한 발전기의 공급 가능 용량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거래 당일날 이 계획을 참조하여 실시간으로 급전 운영을 합니다. 만약 케이스 1번과 같이 거래일 하루 전에 거래 당일의 태양광 발전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실시간 급전 시 예상치 못한 태양광 발전량의 변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수립된
전일의 발전 계획대로 운영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또한 임기응변적 발전기 추가 기동, 정지, 그리고 계획과 다른 발전기별 증발 또는 간발 계획이 없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즉, 비용이 최소화된 실시간 급전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케이스 2번과 같이 거래일 하루 전의 태양광 예측 발전량이 당일의 실제 발전량과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차가 있으면 거래 당일 실시간 급전 시 추가 기동 및 정지 또는 증감발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태양광을 과대 예측을 하였다면 오차로 인한 공급 부족량이 발생하여 빨리 개통 연결이 가능한 비싼 가스터빈 같은 전원을 기동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당초 최적화한 발전 계획과는 달리 비용이 증가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태양광 과소 예측을 하였다면 오차로 인한 공급 과다량이 발생하게 되고 이미 기동하여 개통에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를 갑자기 정지하는 일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또한 필요 없는 발전기를 기동, 운전 및 정지하는 것이기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는 태양광 과대 예측처럼 거래 전일의 발전 계획 수립 시 산정되었던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케이스 1번과 케이스 2번을 비교 시 추가적인 유발 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예측 정확도 제고로 추가적인 유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그만큼의 편익을 개통 운영에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의를 1년에 대해 모두 수행하면 가장 좋겠지만 모의를 위해 데이터를 세팅하고 최적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시간 및 결과 분석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현실적인 시간 제약이 있어 계절별로 일주일씩 총 4주일에 대한 모의를 수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측 오차가 있는 경우인 케이스 2번의 발전 비용과 오차가 없는 경우인 케이스 1번의 발전 비용을 비교하면 예측 오차가 없는 케이스 1번의 발전 비용이 더 작을 것이고 케이스 2번의 발전 비용에서 케이스 1번의 발전 비용을 뺀 것이 예측으로 인한 총 편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에서의 총 편익이 되고 이 편익을 예측 재고 정산금 제도의 보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총 편익을 태양광 발전량으로 나누어 단가화한 것이 예측 재고 정산 단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연구 방법론에 따라 모의하고 연구한 결과를 활용하여 검토한 예측 재고 정산금 제도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도의 기본 방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산금 단가는 방금 전까지 설명드린 개통 운영 비용 절감 편익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지급 조건의 경우 개통에 유효한 영향을 주는 정도를 감안하여 일정 이상의 이용률을 넘는 시간대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시간대에 대해서 각 중개사업자가 제출하신 예측량과 실제 발전량을 통해 산정되는 오차율이 기준 오차율 이하인 경우에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지급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시간대별로 발전량과 정산금 단가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정산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제출하시는 데이터의 정확성이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어야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통과하신 중개사업자만 지급 대상 풀에 편입됩니다.
자세한 것은 세부사항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정상금 단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개통 운영상 비용 절감에 대한 총 편익을 발전량으로 나눈 값으로 킬로와트 아워당 3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금액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차율 기준입니다. 먼저 오차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NMAE 방식으로 오차량을 설비 용량으로 나누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상금 지급의 경우 예측 오차율이 8%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게 되고, 지급 테스트 통과 기준의 경우 예측 오차율은 10%로 정하였습니다. 페널티 항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테스트의 경우 최초 편입 시 2개월 테스트를 거쳐서 10%의 오차율 이하인 경우 정상금 지급 풀에 편입하게 되고, 편입되었던 사업자라도 예측 오차율이 테스트 통과 기준이었던 10%를 넘는 경우 다시 지급 풀에서 탈락하여 재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테스트 시에는 기존에 통과했었던 사업자의 예측 능력을 일정 부분 감안하여 2개월이 아닌 1개월의 테스트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이용률 기준은 개통에 영향을 주는 주요 태양광 발전 시간을 고려하여 10%로 하였습니다. 예측 오차가 클 경우의 페널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의 경우 예측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페널티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하여 예측 오차율이 기준보다 큰 경우에도 직접적인 페널티는 없는 것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상금 지급 기준 오차율인 8%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또 1개월 평균 오차율이 테스트 통과 기준 오차율인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금 지급 풀에서 제외되어 다시 테스트를 통과해야 정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간접적인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측치 제출은 실제 거래일 전일 10시와 17시 총 2회에 걸쳐서 제출하시게 되고, 실제 발전량이 계량된 후에 각 제출하신 회차별, 시간대별 예측 오차율을 평균하여 그 값이 기준 오차율인 8% 이하일 경우 정상금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도 내용을 간략하게 순서도로 나타낸다면 보시는 화면의 그림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상금 지급 풀에 편입을 원하는 사업자께서 테스트를 시작하여 테스트 기준 오차율보다 낮은 오차율로 예측하시면 정상금 지급 풀에 편입하시게 됩니다. 즉, 지급 대상이 되는 거죠. 대상이 되는 중개 사업자에게 앞서 말씀드렸던 오차율 기준 및 이용률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 정상금이 지급되며, 정상금 지급과 별개로 1개월 동안의 사업자 평균 예측 오차율이 테스트 기준 오차율인 10%를 초과하면 지급 풀에서 탈락하여 다시 테스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부 사항 외에도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추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이 있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중개 사업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자원은 1메가와트 이하이며 1메가와트 이하의 자원을 모집하여 집합 자원을 구성한 다음 정상금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상금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집합 자원의 최소 단위는 예를 들면 10메가와트 이상 등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집합 자원 최소 단위 이상의
대용량 재생에너지 발전기도 정상금 제도에 참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개사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자원의 제한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메가와트 이하에서 상향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시행할 경우 1메가와트 이상의 큰 자원들로만 집합 자원을 꾸리게 되어 소규모 자원을 경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집합 자원 내 소규모 자원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개사업자가 갖추셔야 하는 인력 요건 확대에 대한 안도 있습니다. 현행 전기 분야 기사 1명 이상의 정보통신, 전자, 기계, 건축, 토목, 환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추가하여 총 2명 이상의 기사 인력을 구인하는 것이 사업 요건으로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기 외 분야의 정보통신, 전자, 기계, 건축, 토목,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상 분야의 기사도 포함되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칙 개정 및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근본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딜레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규칙 개정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고 제도를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명드린 제도에 대한 검토는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